제3장 부문별 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의 뜻. 자,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에서 소비된 원가 요소 중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개별 제품에 직접 부과시키고 제조 간접비는 그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각 제품에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의 배부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 간접비를 그냥 바로 제품에다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발생 장소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분류를 집계한다. 이때 발생 장소별로 분류 집계한 원가를 부문비라고 하고 이것이 발생한 장소를 원가 부문이라고 합니다. 개요적인 얘기고요. 자, 원가 부분은 크게 말하면 이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가가 발생한 장소를 원가 부문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규모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제조 부문과 이들 제조 부문의 전력이나 공업용수, 수선 이런 용역을 제공할 뿐 제조 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보조 부문이라고 통상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 부분은 제품 제조 활동에 직접 담당하는 부분, 예를 들면 제조 단계에서 존재하는 절단, 조립 이런 거. 그다음에 보조 부문은 제품 제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만 제조 부문의 제조 활동을 돕기 위해서 영역을 제공하는 동력 부분, 수선 부분 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원가의 배분. 원가 배분이란 얘기는 배부하고 배분은 다른 개념이에요.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 또는 간접 원가를 집계해서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제품이나 부문의 원가 대상인 것들에게 대응시키는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격시험에서는 배분과 배부를 그냥 혼합해서 쓰니까 제품에 나눠주는 것은 배부, 그렇지 않고 어떤 부문에 나눠주는 건 배분이라고 쓰는 게 이제 원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은 원가 배분을 수행하는 주행 목적과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공평성이 전제되어야 원가 배분의 목적을 달성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냥 개념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됐던 거 원가 배분 기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나눠주는 기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를 따라서 나눠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네요. 배분하려는 원가와 공통 원가와 이 원가 대상 사이에 추적 가능한 어떤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인과관계를 배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세, 근데 전기세하고 인과관계가 가능한 것은 무슨 각각의 추적한 사용 가능량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런데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가장 좋은 것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 그러면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배분하려는 원가로부터 원가 대상에 제공한, 그러니까 이 배분하는 원가가 그 원가 대상인 어떤 부문에 제공한 경제적인 효익을 측정할 수 있을 경우라면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느냐, 누가 더 많이 이걸 갖다 썼느냐를 따라서 해주는 게 이제 수혜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과관계를 따져서 주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돼. 그러면 누가 많은 혜택을 받았느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원가 부담 능력이 큰 원가 대상한테 많은 원가를 떠넘기겠다라는 게 이제 부담 능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일 정확한 거는 인과관계. 안 되면 수혜 기준. 그것도 안 되면 부담 능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절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 보겠습니다.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있는 제조 기업에서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문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하고 부문 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분하고, 배분, 부과라는 용어 아시죠? 추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제품에는 추적이 안 되지만 부문에는 추적이 되는 직접비, 부문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시키고, 제품에도 추적이 안 되고 부문에도 추적이 안 되는 부문 간접비는 각 부문에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분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고,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게 이거겠죠. 그러니까 보조 부문은 제품이 통과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의 이 공통 원가를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보조 부분 거를 제조 부문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 부문으로 모인 거를 각 제품에 배부해 줍니다. 이때 배부해 줄 때는 이제 직접 재료비법을 쓰든 노무비법을 쓰든 이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큰 틀을 볼게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면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직접 재료비가 있고 100만 원 한번 했던 얘기인데,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뭐 200만 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뭐 예를 들어서 9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는 요거 집계하고 요거 집계하고 여기 요거 집계 다 했잖아요. 월할 측정 지급 제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동일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제품 A와 제품 B에게 이 추적이 되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지. 뭐 60대 40 이렇게.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도 뭐 여기는 120대 80 뭐 이렇게. 이거 안다니까. 그런데 이제 제조 간접비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봤던 게 요거에서 얘 직접 재료비가 많은 애한테 나눠주겠다. 직접 노무비가 많은 애한테 나눠주겠다. 직접 재료비 많으면 여기 6대 4로 저걸 나눠준다는 얘기야. 직접 노무비 쓰면 12대 8로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제조 경비는 종류가 여러 가지잖냐. 그래서 한 가지 기준으로 이 제조 경비 중에서 뭐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일단 바로 나누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를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얘기예요. 제조 부문하고 보조 부문을 설정을 하고, 자, 잘 보세요. 제조 부분도 여기가 이제 절단이 있고 조립이라는 데가 있고, 요거를 이제 도와주는 뭐 수선 부분이 있고 동력 부분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이 제조 간접비는 제품에는 추적이 안 되지만 어떤 부문에는 추적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요 중에 부문 직접비를 부과합시다. 제품에는 추적이 안 되지만 부문이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부문 직접비를 부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문도 추적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부문 간접비를 배분합시다. 그럼 저 90만 원이 여기 4명한테 이제 요 4군데한테 다 깔릴 거예요.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배분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모인 돈을 얘가 직접 재료비를 쓸 건지 노무비를 쓸 건지는 여기 절단 부분의 금액은 절단은 주로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니까 기계 작업 시간이 많은 애한테 나눠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고, 그 다음에 통째로 나눠주는 것보다 조립 부분은 사람이 주로 하더라. 그러면 직접 노동 시간 내지는 노무비가 많은 애한테 나눠주는 게 합리적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조 부분은 이게 고장나면 수선을 해주거나 여기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래서 요 보조 부분을 요렇게 배분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란 얘기야.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인데, 분명히 배부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배분법인데 자격시험에서는 배부와 배분을 막 혼합해서 쓰니까 어쩔 때는 직접 배분법이라고 출제됐다가 어쩔 때는 직접 배분법이라고 출제됐다가 막 뒤죽박죽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돼. 그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지금 배우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이쪽으로 어떻게든지 넘겨줬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가 결정이 났죠.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여기다가 나눠주는데 뭘 기준으로 나눠줄 거냐? 아까 말했듯이 절단 부분은 기계 작업 시간으로 나눠주는 게 좋겠고, 조립 부분은 노동 시간으로 또는 인건비로 나눠주는 게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합치는 게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를 하려고 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 부문 직접비의 부과부터 보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 절차 중에 첫 번째, 이제 큰 틀을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예제의 내용물을 그대로 좀 잘게 쪼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문 직접비란 얘기는
특정 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원가로서 비록 개별 제품에는 추적이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제조 간접비야. 하지만 특정 부문에는 추적이 돼. 이 제조 부분이 누가 얼마 썼고 보조 부분이 누가 얼마 썼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문 직접비는 부문 개별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부문 직접비 예로는 뭐 어떤 특정 부문의 책임자의 급료, 뭐 여기만 책임지는 사람의 급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즉, 제조 간접비가 제품에 추적이 안 되지만 일단 그 제조 간접비를 나눠주는데 부문에 추적이 되는 게 있으면 부문 직접비를 먼저 부과합시다. 찾아보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부문에 추적이 되는 게 요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가 요거보다 더 큰 금액일 텐데 추적이 되는 걸 일단 부과시켜 놨어.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 이제 추적이 안 되는 게 있겠지. 추적까지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부문 직접비 부과시켰죠.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이 있는데 나머지가 10만 원이 아니지? 전체가 이제 이런 거예요. 전체가 제조 간접비가 90만 원인데 제품에는 추적이 안 되지만 부문에 추적이 되는 걸 다 추적했더니 이렇게 해서 63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27은 제품에도 추적이 안 되고 부문에도 추적이 안 되죠. 그럼 일단 요 공통적인 요거를 배분을 해줘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자기 부분의 발생액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부문 직접비를 부과한 다음에는 부문 간접비를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부문 간접비는 각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로서 부문 공통비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공장장의 급료. 공장장이 뭐 여기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부문의 관리자면 추적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공통으로 쓰는 기계의 감가상각비들. 이런 원가들은 개별 제품에도 추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부문에도 추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나눠줘야 돼. 자, 여기까지 왔어요. 제조 간접비는 제품에는 추적이 되지만 부문에는 추적이 안 돼요. 아니, 제품에는 추적이 안 되지만 그래서 나눠줘야 되는데 부문에는 추적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 추적하자. 다 했어. 추적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눠줘야 돼. 그 나눠줘야 되는 기준이 바로 이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자, 부문 간접비를 부문에 추적이 되면 바로 부과시키면 되는데 각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배분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부문 직접비도 아니고 부문 간접비야. 공통으로 써서 몰라. 근데 그게 감가상각비를 칩시다. 4가지 부문에. 그러면 이게 기계의 감가상각비면 뭐 바닥면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각 부문이 차지하는 기계의 사용시간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면 그 각 부문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기 사용량이다. 그러면 각 부분의 전기 사용량으로 배분해 주는 게 좋겠고, 수선비다 그러면 수선 횟수, 가스 사용량이다 그러면 가스 사용량,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방금 봤던 게 뭘 하려고 하느냐. 제조 간접비는 제품의 추적이 안 되니까 부문별로 쪼갤 텐데 부문에 직접 부과시킬 수 있는 추적 가능한 건 보내요. 근데 요거 있잖아. 제품에도 추적이 안 되고 부문에도 추적이 안 되는 것을 배부해 줄 텐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지금 이거란 얘기야. 방금 여기 봤던 이게 저것이 감가상각비라면 요 부분들이 기계라면 요 부분의 기계 뭐 사용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복리후생비라면 저 각 부분의 종업원 수로 하는 게 좋겠죠. 뭐 기계 사용 시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논리했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부문 직접비를 부과했고 부문 간접비를 배분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이제 요거야. 요렇게 나왔어요. 전체 90인데 이게 제조 간접비 총액인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문 직접비를 부과했고 부문 간접비를 배부해서 나온 금액이 이걸 텐데 보조 부문비 발생액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조 부분 여기는 제품이 통과하는 곳이 아니니까 요 금액을 제품에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뭐 제품의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 노무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 금액을 요쪽으로 이렇게 넘겨 이제. 예? 그래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분하는 절차. 근데 그 방법이 3가지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넘겨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알겠어. 배우면 돼.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라는 게 있는데요.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얘가 지금 만약에 동력 부분이었잖아요. 동력 부분이면 나눠주는데 뭘로 나눠주면 좋겠어? 저쪽 제조 부분의 전력 사용량으로 나눠주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앞에 봤던 거하고 비슷하죠. 앞에는 부문 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고 얘는 제조 부분이 아닌 보조 부분의 원가를 이쪽 보조 부분 거를 제조 부분으로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아까 여기가 수선 부분이었어. 그러면 뭐 작업 시간 또는 수선 횟수 뭐 이런 걸로 나눠드려라. 여기 보조 부분이 만약에 구매 부분이나 식당 부분이다. 그러면 식당 부분이면 종업원 수로 저쪽에 있는 얘들의 종업원 수로 나눠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논리했죠? 그래서 요 그림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뭐 같은 것을 또 써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라고요? 부문 간접비를 각 부문에 나눠줄 때 네가 절단 부분이야? 조립 부분이야? 동력이야? 수선이야? 근데 그 간접비가 뭐냐? 이게 감가상각비냐? 전기 사용량이냐? 뭐 수선비냐면 그것들의 수선 횟수, 뭐 가스 사용량 이걸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 것은 보조 부분 것을 제조 부분으로 넘겨줄 텐데 이 보조 부분의 그것이 만약에 동력 부분이라면 보조 부분이 동력이라면 저것들의 전력 사용량으로 나눠주는 게 맞지 인건비로 막 나눠주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직접 배분법 보겠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영역을 주고받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제공하는 용역 비율에 따라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분하는 방법. 즉, 여기에 이제 요것이 나눠줘야 될 대상인데, 요 금액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 동력의 10만 원은 동력 부분의 배분 기준은 뭐가 좋겠어요? 동력을 사용한 양이니까 80kW, 20kW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얘도 전기를 쓰긴 썼는데 얘는 무시하고 요거를 얘와 얘한테만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80kg하고 20kg 돼. 8대 2의 비율로. 그 다음에 수선의 금액도 자기의 수선에 5만 원 있는데 얘도 수선을 했고 얘도 했는데 얘 거 무시하고 그냥 10대 10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직접 배분법입니다. 즉 보조 부문 간에 서로 용역을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건 무시하겠다. 그냥 쟤한테들만 나눠주겠다는 방법. 배분 절차는 간단한데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소 관계가 많은 경우에는 부정확한 원가 배분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직접 배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보조 부문 간의 일정한 배분 순서를 정합니다. 얘를 1순위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얘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에 얘 가겠다. 2순위 이런 순으로. 그래서 배분 순서를 정한 다음에 처음에 하는 얘는 얘가 1순위죠. 얘는 모두 다에게 나눠줍니다. 제조도 주고 수선도 주고 즉 동력은 80kW, 20kW, 300kW로 다 나눠준 다음에 수선은 다시 거꾸로는 가지 못해요. 동력으로 못 가고 이제 얘는 얘 빼고 절단과 조립으로만 보내는 방법. 그래서 단계 배분법에서는 일단 특정 보조 부문비가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된 다음에 얘 거는 이렇게 나눴잖아요. 줬잖아. 얘 저쪽으로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서 다른 보조 부분의 부문비가 다시 역으로 얘가 얘 걸 얘한테 다시 주지는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얘 거를 얘하고 주는 것도 마찬가지 얘도 주고 또 얘 거를 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얘한테도 줘야 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죠. 뭐가 되겠냐? 내가 얘한테 줬는데 얘한테 줬죠? 그럼 이 금액이 변화가 생기지. 근데 얘가 또 나한테 주네? 그러면 내가 원래 줬던 돈이 변화가 생기지.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이게 굉장히 완벽한 방법이긴 하지만 좀 복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객관식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각각의 방법.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
직접 배분법, 한쪽만 고려하는 방법, 단계 배분법,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 상호 배분법.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정확하냐? 상호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부정확한 거는 직접 배분법이다.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간혹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자, 요 예제 하나만 풀 줄 아시면 출제된 문제는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봅시다. 주식회사 세연의 공장에는 2개의 제조 부문과 2개의 보조 부문이 있습니다. 요 툴은 이미 처음부터 시작해서 알려드렸죠. 이 금액이 왜 어떻게 튀어나왔는지를 설명했어요. 부문 직접비를 부과하고, 부문 간접비를 배분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있는 요 금액을 요쪽으로 떠넘길 텐데, 방법이 3가지란 얘기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그 첫 번째가 직접 배분법을 써라. 두 번째가 단계 배분법인데 동력 부분에 우선순위를 주겠다라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호 배분법을 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이해 볼게요. 일단 직접 배분법부터 봅시다. 자, 직접 배분법에서 동력 부분의 원가, 수선 부분의 원가를 먼저 나눠줍니다. 얘 무시하죠? 그래서 동력 부분의 원가 10만 원은 뭘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냐? 동력 부분이니까 킬로와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얘는 무시해. 그러면 80대 20으로 이 돈을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동력 부분의 10만 원은 전체가 100이죠. 분모를 100으로 놓고 절단이 80 가져가고 조립이 20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8만 원대 2만 원으로 이 돈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도 뭐 초등학생 정도 산수되죠.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의 5만 원은 얘도 수선을 하긴 했지만 얘는 무시하고 뭘 기준으로? 수선 횟수로 10회 대 10회. 딱딱 절반 가져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수선 부분의 5만 원은 분모가 2개 합쳐진 20회분의 10회는 네가, 10회는 네가 이렇게 가져가서 요 돈이 2만 5천 원씩 이렇게 쪼개져서 가게 됩니다. 이게 직접 배분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계 배분법 문제 볼게요. 단계 배분법 동력 부분이 우선순위랍니다. 얘가 1순위로 나눠주십시오. 자, 동력 부분의 10만 원은 기준이 킬로와트죠. 80킬로와트, 20킬로와트, 300킬로와트. 얘한테도 주는 거야. 그래서 전체 분모가 400입니다. 400 중에 80, 20, 300 이렇게 해서 절단이 400 중에 80, 조립이 400 중에 20, 수선이 400 중에 300 해서 수선이 돈을 이만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수선은 자기 돈 5만 원에다가 이 돈이 합쳐져. 그죠? 그래서 12만 5천 원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얘는 이제 고려하지 않지. 그래서 이 12만 5천 원을 뭘 기준으로? 10대 10으로. 그래서 여기 12만 5천 원, 20회분의 10회, 20회분의 10회. 이렇게 나눠주는 게 단계 배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배분법 보겠습니다. 자, 보조부문 용역 수소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수학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간혹. 자, 그래서 이런 거지. 10만 원을 80, 20대 300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얘가 뭔가를 받죠. 얘부터. 얘가 얼마를 받냐면 400분의 300 정도를 받게 돼요. 저 금액에. 근데 여기 받아놓은 돈을 또 여기한테 주면 얘는 얼마를 받게 되냐면 얘가 지금 얼마로 변할지 모르죠. 받을 거니까. 근데 얘를 주는데 얘는 수선이니까 전체 40 중에 20만큼은 얘가 가져가. 그럼 얘도 뭔가 변화가 생겨.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얘 원래 10만 원이죠. X, 이제 동력 부분을 X라고 놓고 X는 원래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Y를 놓으면 Y는 원래 5만 원입니다. 그런데 X는 Y로부터 얼마를 받게 되냐면 Y가 얘도 변할때니까 Y가 전체에 40회로 나눠줄 텐데 그 중에 20회야. 그러니까 Y가 얼마의 금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절반을 가져가야 돼. 그래서 Y의 0.5가 더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Y는 지금 5만 원인데 X로부터, X가 금액이 뭘로 바뀔지 몰라요. X로부터 얼마를 받게 되냐면 X는 동력이니까 전체 중에서 400 중에서 300만큼을 받게 돼. 여기를. 그러면 그게 0.75예요. 이렇게. Y는 자기 금액에다가 X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75%를 내가 받게 되고 X는 지금 10만 원인데 Y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변해서
50%를 받게 돼.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될 값이야.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풀면 뭐 이런 거 다 해설 필요 없겠죠.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요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0.5 여기 0.5에다가 여기 요 숫자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y건. 그럼 이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야. 이렇게 하면 x는 10만 플러스 25,000원 0.375.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빼고 남으면 125,000원. 그러면 0.625는 125,000원. 그래서 x는 20만원, y는 20만원이 이렇게 계산이 끝났대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완전히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했더니 둘 다 20이 된 거지. 맞죠? 둘 다 20이 됐어. 그럼 이제 여기가 최초 금액이 아니라 얘가 20이고 얘가 20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동력 부분의 것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80, 20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400분의 80. 전체를 고려하는 거니까 400분의 20으로 나눠주게 되고 수선도 20을 전체 40회분의 10회, 40회분의 10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상호 배분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나와도 풀 수는 있겠죠. 방정식만 세워서 결국 최종값을 만들어내고 요 값, 중요한 거는 요 값을 가지고 8대2로 나누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숫자가 얘까지 다 고려한 숫자니까 400분의 80을 줘야 하고 400분의 20을 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고려했기 때문에 40분의 10을 줘야 되고 40분의 10을 줘야 돼. 20분의 10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부문비의 배부 보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의 마지막 단계.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면 보조 부문권 이렇게 넘겼죠. 그럼 제조 부문 계정에는 자기의 발생액과 원래 자기 거 35, 40. 근데 요것들로부터 뭔가 넘겨받았죠. 그래서 아까 저기 보면 직접 배분법 기준으로 보면 동력 부분에서 10 중에서 80 받고 20만 받았고 8만 받고 수선에서 절반 이렇게 받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이 제조 부분의 발생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 부문비를 어떻게 해야 돼? 제품에 배부해 줘야 되는 거야. 그때 요 금액을 만약에 제품 A가 있고 제품 B가 있다면 요걸 뭘로 기준으로 나눠주면 좋겠냐? 절단 부분이네? 그럼 뭐 기계 작업 시간으로 얘들의 기계 작업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뭐 조립 부분이야? 그럼 뭐 직접 노동 시간 또는 뭐 직접 농비를 쓰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마지막 과정이 제조 부문비의 배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